개인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미래를 팔아치우고 있다. 알라릭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출생이 끊긴 사회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다음 세대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엘로라는 오직 현재의 아름다움만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내 몸과 내 시간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야. 그녀에게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오직 개인의 행복이라는 잣대로만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알라릭이 공청회에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국가를 지탱하는 작은 단위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문명은 우리 대에서 끝날 것입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알라릭이 엘로라를 데리고 버려진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희망이 자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죠. 아이가 없는 국가는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경제는 마비되며 결국 타국의 손에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엘로라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도구로 보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알라릭은 낡은 가죽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기록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가족 구조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우리 문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엘로라는 알라릭이 건넨 책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누리는 이 자유와 예술이 이름 모를 수많은 선조의 희생과 연결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그녀의 예술도 그녀의 독립적인 삶도 존재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국가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장려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경력이 되도록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알라릭은 정책 서류에 서명하며 이것이 국가를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만난 알라릭과 엘로라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광장에 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로라는 이제 자신의 캠퍼스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개인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함께 확인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인가, 국가의 생존 전략인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6년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내놓은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보고서는 저출산을 문화 윤리의 붕괴이자 국가 존속의 위기로 규정하고 기존의 시장 친화적 보수주의를 넘어 국가가 가족의 내부 구조까지 개입하는 새로운 보수 노선을 제시합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저출생 해결 방안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녀당 세액공제, 대가족 보너스, 전업 양육 지원, 신생아 저축계좌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출산 결정의 최대 제약으로 본 전형적인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출산율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경험에서 확인되듯 현금 보조는 아이를 낳지 않던 사람을 움직이기보다는 원래 낳을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10년 단위 결혼 유지 포상과 이혼 절차 강화는 결혼을 감정이나 선택이 아닌 장기 계약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불행한 결혼을 제도적으로 봉인할 위험도 내포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처럼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제도가 둔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SNS, AI 챗봇, 데이팅 앱, 포르노 규제는 디지털 환경이 친밀성과 현실 관계를 약화시켰다는 진단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할 위험입니다. 디지털 사용 감소가 결혼, 출산 증가로 직결된다는 실증은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논쟁을 촉발하며 젊은 세대의 제도적 반감만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의미는 정책 내용보다 보수 이념의 이동입니다. 과거의 보수가 시장의 막기자였다면 이제는 국가가 문화와 가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보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진영이 독점해온 사회 개입 담론을 보수가 흡수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중에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요소는 세제 기반 출산 지원과 초기 양육비 완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혼 규제 강화, 디지털 사용 통제, 결혼 유도형 저축 계좌는 한국 사회의 법, 문화적 토대와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은 가치관보다 주거비, 교육비, 고용 불안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큽니다. 문화 통제형 접근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는 출산을 공공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과 선택을 공공재로 취급할 때 발생하는 자유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출산은 강요될 수 없고 신뢰 없는 국가는 장려해도 응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효과보다 저항이 커질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결론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제안은 극단적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드러냅니다. 저출생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하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싶은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